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여러 디자인 제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양산할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제품 디자인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기능적, 심리적, 상징적으로 항목을 나눠 광고주에게 전달할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소연 씨,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목업을 만들어 봤는데 그 목업을 가지고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아, 네. 굉장히 떨리는 작업이거든요. 설레고 긴장되고.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절대 떨지 마시고요. 이제 네. 기존에 우리가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저는 걱정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우리는 피평가자입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평가자잖아요. 네. 그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어떤 그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목업을 잘 만들었나? 이것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그러면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될까요? 디테일함?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네.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소연 씨가 평가자예요. 평가자라고 치면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다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계속 만나왔잖아요. 네. 근데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점수를 산출을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좀 외형적인 부분을 많이 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능성을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기능성, 조형성, 심미성, 대량 생산성도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총 망라가 돼야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저도 평가자가 됐었을 때도 있고 피평가자가 됐었을 때도 있는데 네.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좀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시트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정중하게 이제 이런 평가 시트가 있으니 이거를 좀 활용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릴 수는 있어요. 꼭 이거로 하세요가 아니라 네. 객관적인 자료를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런 시트를 저희가 만들었으니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주관적인 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디자인 목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이렇게 3D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보다는 네. 일단은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결과물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으면 충분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결과만 딱 갖고 가서 여러 가지 설계나 기구 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거는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네. 우리가 디자인 목업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십사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소연 씨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맞는지 한번 체크도 해볼 겸 네. 우리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네. 디자인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수현 씨가 클라이언트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보면 되고요. 네. 지금 제가 만들어 본 경우는 사용성, 그 사용 방법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가, 이런 이제 간단한 내용들. 네. 또 안전성, 얼마나 안전한가, 위험성은 없는가, 또는 오감 정보, 직감과 오감이라는 게 이제 신체의 오감이잖아요. 뭐 시각적인 부분, 후각 이런 거, 맛, 촉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뭐 잘 활용하고 있는가? 네. 또는 이제 신체적 부담. 신체적 부담은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체적 부담? 이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네. 신체적 부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공학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공평성. 공평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얘기 나왔던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 그러니까 누가 사용해도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네. 누구나 사용하고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이고요. AS가 가정을 안 하고 AS 도어를 뭐 후면부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만들어 놔요. 네. 그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전체 부품 케이스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AS라면 AS 중요 부품 위치에다가 AS 도어를 만들면 그것만 열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모든 걸 A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도 하나의 포인트적인 요소이긴 해요. 일반적인 큰 장비들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AS 부분. AS. 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네. AS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아.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은 마련돼요. 있는가. 그 외에도 체크 포인트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체크리스트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지금 평가 항목이나 체크 포인트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데 아무래도 클라이언트한테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좀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클라이언트한테 PT할 때도 이런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를 그 제품 특성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이거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 해봤는데 그렇게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죠? 네, 이게 제 제품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네. 제 질문도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내용들은 네. 정리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객관적인 부분 그리고 이 제품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에 어느 정도 담아두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디자인 평가는 제품을 둘러싼 내부적 또는 외부적 상황을 제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생산 단계에 넘겨질 디자인 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 디자인의 평가는 생산한 후 나타나게 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인식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를 포괄해야 하므로 제품 디자인의 단계에서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구체화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 제품 디자인이 가지는 조형성, 기능성, 신미성, 사회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제품 디자인의 평가 방법은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평가, 동료 디자이너의 평가, 시장 평가, 최종 사용자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통계적 분석,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들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근거한 방법이 있으며 디자이너의 예측이나 감각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수정 보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기구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이관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료를 정리하며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지 제품 디자인의 각 단계별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네, 제가 파일 정리를 잘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불평제로 시작합니다. 파일 정리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동안 작업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순서는 기구 쪽에다가 디자인 관련 데이터를 이관을 해야지 설계 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워. 이관 데이터에 꼭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우선 기구 설계 쪽에는 디자인 데이터, 3D 데이터하고 디자인 도면, 그리고 디자인 시방서가 우선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 시방서 같은 경우는 재질을 어떤 재질로 접목을 할 것이며 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구 설계할 때 그런 공차 적용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연 씨가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초기에 데이터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설계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나중에 최종 디자인이 완료되면 완료 데이터에 대한 그것도 보고서를 쓰면서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초기 디자인 시작할 때부터 어떤 구성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먼저 인식을 했으면 일련 번호를 폴더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작업을 할 때마다 자꾸 파일은 생성이 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놓은 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끝났다. 소연 씨의 작업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소연 씨 작업한 걸 보니까 초기에는 파일들이 굉장히 막 어떤 3D 모델링 파일하고 CAD 파일하고 어떤 관련 서류 파일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초기부터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어가겠다라는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지정을 해서 나열을 하면 폴더 관리나 파일 관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3D 파일이면 3D 파일을 같이 한 군데 모아놓고 파일마다 또 날짜별로 또는 일련 번호를 지정하면 나중에 어떻게 파일들이 변화됐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현 씨가 그 부분을 초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나중에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파일을 지워야 될지 또 어떤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좀 더 파일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습관적으로 좀 계속 연습을 해나갈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 씨, 네. 오늘 폴더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근데 기구 설계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폴더상에 굉장히 뒤죽박죽 돼 있더라고요, 초기에. 그렇죠. 제 방이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내 방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서 움직이면 뭐를 찾을 때 어디 있는지 잘 알잖아요. 네. 똑같아요. 폴더도 지금 정확하게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매겨 놓든 또는 어떤 그룹 단위로 묶어 놓고 관리를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이제 기구 설계 쪽에 우리 디자인 데이터를 이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구 설계 쪽으로 디자인 쪽에서 뭘 이관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네. 네, 소연 씨가 결국에는 이제 정리는 잘 해놨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관하는 게 아니라 기구 설계 데이터만 이관하는 거잖아요. 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쪽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디자인 3D 모델링 데이터겠죠. 네. 3D 모델링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CAD 도면, 디자인된 디자인 도면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디자인 시방서가 필요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셨죠?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은 뭔가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기구 설계 쪽의 데이터를 이관을 할 때는 그 디자인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기구 쪽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연 씨랑도 지금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3D 모델링 데이터, 디자인 CAD 도면, 그 다음에 디자인 상세 시방서, 그러니까 CMF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겠죠. 정리를 차근차근 또는 계획성 있게 폴더를 정리하면 확실히 데이터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할 겁니다. 네. 자, 소연 씨 잘 들었죠? 네, 잘 새겨들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리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구 설계 및 디자인 이관을 위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팀에서 기구 설계팀으로 빠지지 않고 이관해야 하는 자료는 디자인 3D 모델링 데이터, 디자인 CAD 도면, 디자인 시방서, CMF 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입니다. 더 상세한 목록을 살펴보면 설계 출력 목록, 사양 또는 설계 입력 자료서, 전체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 전기적 사양서, 유공압 회로, 부품 목록, 매뉴얼, 기계 설계 업무 공정도인데요. 프로젝트가 시작될 초기부터 진행 과정에 따라 파일이나 폴더에 일련 번호를 매겨놓으면 쉽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라면 습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어 있으니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을지 클라이언트 회사의 마케팅 팀과 회의를 가질 거예요. 요즘은 디자인도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디자인 매니지먼트라고도 하는데요. 고객과 기업 환경과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마케팅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 고객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그럼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이세요? 네. 디자인 전략 관련해서 마케팅팀과 논의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디자인팀과 마케팅팀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 팀원입니다. 네, 백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그 회의 내용은 디자인 마케팅 전략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디자인 경영 방침에 따른 마케팅, 디자인 요소 등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들어 고객과 기업 환경과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제품 디자인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개 과정과 관리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디자인 매니지먼트는 곧 관리와 마케팅, 생산, 판매, 그리고 기업의 총체적인 재정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그런 이제 약간 유선형의 디자인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타겟 계층이, 포커싱이 또 다른 제품군으로 하나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전략에 맞도록 디자인 결과물을 점검할 때는 고객의 시각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유선형으로 급선회하기보다는 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패밀리 룩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경향을 기반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최종안과 마케팅 분석 자료의 부합 정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에게 경영 방침과 마케팅 자료에 대한 숙지가 디자인 검토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남성성이 좀 더 강해 보이고 여성적, 그러니까 연령층대가 더 좁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건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개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영의 새로운 혁신 역량이자 경쟁 도구로서 디자인 마케팅 전략을 잘 구상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시각 감성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고객을 관찰하고 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패밀리 룩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자인 트렌드를 창조하고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오늘 그 마케팅 팀하고 네. 관계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디자인 전략 방향하고 실제 이제 마케팅 팀에서 하는 얘기랑 조금 괴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팀장님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달라서 그 부분을 수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설득을 시켜야 될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초기부터 이제 모든 기업에 있는 팀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게 좀 우리가 소통이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좀 더 다른 타 부서들하고도 소통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실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수렴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타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연계, 그다음에 협의, 네. 네, 그런 부분이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할 때는 우리 네. 다 같이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죠.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케팅 전략에 맞도록 디자인 결과물을 점검했는데요. 최근 들어 고객과 기업 환경과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제품 디자인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개 과정과 관리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는 곧 관리와 마케팅, 생산, 판매, 그리고 기업의 총체적인 재정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을 점검할 때는 먼저 고객의 시각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패밀리 룩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경향을 기반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최종안과 마케팅 분석 자료의 부합 정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에게 경영 방침과 마케팅 자료에 대한 숙지가 디자인 검토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구 설계를 위해 자료를 일관했잖아요. 네. 설계 관련 용어는 기계적인 부분부터 제재까지 굉장히 많을 뿐더러 어려운 것도 많은데요. 제가 용어를 모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뇌발전소 시작합니다. 소연 씨, 네. 제가 잠깐 미팅 있어서 나갔다 올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기구 설계 데이터 이관 자료는 정리를 잘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구 설계 쪽하고 이제 협업을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무슨 어떤 용어들? 그러니까 협업에 대한 뭐 설계, 입력, 아웃풋 이런 부분들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구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서 참여했다가는 어떤 용어가 막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자료 정리를 해서 본인 네. 지식화 해야 돼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네,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놔보세요. 네. 제가 갔다 와서 필요한 용어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네. 찾아도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주세요. 네, 네, 다녀오세요. 다녀올게요. 기구 설계 업무 관련 용어 정리인데
물어봐야겠다. 바로 물어보나요? 전화를 써서 전화 찬스. 모르는 것을 바로 물어보는 센스. 네, 조이씨. 아, 강사님. 네네. 이제 제가 디자인 데이터를 정리 다 하고 그 설계자에게 입원하려고 하는데 그 기구 설계 관련 용어 정리 중에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걸 우선해야 돼요? 우선 그 설계 관련된 용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 기계적인 부분부터 제작 공법 등 다양하겠죠. 네네. 네, 우선 서현 씨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는 그 업무 이관에 관한 용어들인데 네. 우리 설계 계획과 검토, 설계 검증 등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관련 부서와의 협업도 중요하니까 네. 그 사양 정리에서부터 검증까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설계자 그 설계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네네. 한번 용어에 대해 이해하면 다음부터 타 부서와 협업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혹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봐. 설계 용어를 이해하려면 설계팀의 SOS를 날려야겠죠? 아,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제가 지금 기구 설계 관련 용어 정리 중인데 네네. 어려운 용어들이 좀 너무 많아서 사전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우선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우리 팀에 그 정리된 책 있는데 그거 갖다 줄까요? 아, 정말요? 네네. 네네네. 그럼 감사하죠. 아, 네, 그럼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아싸. 자료 이관을 위해서는 재료, 가공법, 성형 방법, 표면 처리 등에 대한 폭넓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아, 설계팀의 안녕하세요. 도움으로 무사히 용어의 감사합니다. 공통된 의미를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 아, 그래도 잘 끝났네. 끝났다. 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구 설계 업무 이관을 위한 용어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설계 관련 용어는 기계적인 부분부터 제작 공법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라면 제품의 가공 및 성형 방법과 도료 등에 대해 폭넓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연 씨가 알아본 용어들은 업무 이관에 관한 용어들이었는데요. 설비 데이터 검토, 설계 검증, 사양서 정리에 필요한 용어였습니다. 사용하는 용어의 공통된 의미를 숙지하고 있으면 타 부서와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협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번 우리 서로 고민해가지고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보아요. 네.